국어과 대표 강사 강민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이제 고교 선택 설명회이기 때문에 어떤 걸 좀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 이제 국어가 이제 와보고 독서고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드리는 게 기본적이겠다 라고 이제 그 PPT를 준비를 다 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실까? 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안 드릴 건 아닌데 이제 국어가 좀 어렵다고 해서 독서고를 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우리 학생이 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와보고를 좀 보내볼까? 요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앞에 좀 짧게 와보 독서 이제 어떻게 좀 다르고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어제 이제 수능이 치러졌는데 국어 등급 컷이 엄매 기준으로 85점입니다. 1등급 컷이 85점 매가 추정이고요. 이제 아마 요번 대입에서도 국어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건 뭐 전대. 네. 제가 이제 PPT에 넘겨보시면 앞에 이제 고등국어 얕보다가 다친다 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상세하게 적어놓은 이유는 제가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입시 설명회나 그 고교 선택 설명회를 가보시면 국어가 이런 점이 좀 어렵다. 예를 들어 중학교 국어는 암기밖에 없고 고등학교 국어 올라가면 이런 점이 좀 어렵다 라고 이제 설명을 길게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학생들도 다 알 거고 학부모님들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중학교 3학년에 이제 국어 기출문항이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건데 뒤에 보시면 와보든 독서든 훨씬 더 길어지고 좀 복잡해집니다. 이런 것들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할 건 요건데 요거 짧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와보고에다가 이제 제목을 적어놨는데 한 번만 경험해봐라. 정신이 번쩍 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와보고 학생을 1학년 기준으로 100명에서 110명 정도 데리고 있는데 이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중간고사 때 시험을 치고 소위 말해서 한번 쳐맞고 그러고 들어옵니다. 이게 국어가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중간고사를 딱 치고 나면 아 이거 혼자서는 안 되겠다 이러고 이제 학원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험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어렵습니다. 제가 적어놨지만 사실 대치, 목동, 분당 이런 학군지에 있는 최상위권 학교의 시험 문제만큼 어려워요. 이게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실 때 뭐랄까요? 그게 고1 학생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고 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이제 학교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안 씁니다. 고3 수능 특강으로 진도가 나가요. 문학 작품도 수능 특강, 고3 겁니다. 독서 비문학도 고3 평가원 지문, 수능 기출 지문이고요. 8개, 10지문씩 넣습니다. 문법은 고3 수준이 아니고 거의 임용고시 수준에 나올 법한 문제를 내요. 이게 학생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학원 강사도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이제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와보고 학생 3명 있는데 그 방대한 자료, 교재 다 집필하고 다 나눠주는 게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고생은 좀 했지만 학생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년마다 점점 늘어나는 게 사실 제가 제일 잘 가르치고 또 제가 제일 좋은 자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장님이 강의 팔지 말라고 째려보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노베이스는 6개월 동안 노력을 쏟아야 성적 상승 시작이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최선을 다한다는 가정하에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쭉 달린다고 하면 중간고사 치고 이제 기말고사 넘어갈 때쯤 혹은 2학기 들어갈 때쯤부터 좀 실력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좀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서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국어에 한해서는. 또 와보는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특히 문법 문학은 고1 때 주요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 제가 좀 이따가 2028 대입 개편 관련해서 과목별로 조금 달라진 것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이따 들어주시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거고 5등급제가 바뀌면서 내신 경쟁이 좀 치열해지긴 했는데 최상위권 상위권 변별은 많이 안 됩니다만 중위권하고 상위권 변별은 또 치열하거든요. 1등급하고 2등급 아까 최 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치가 달라요. 예전하고 치열하게 1등급을 획득하려고 혹은 2등급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게 좀 많이 보인다.
이런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연계작품 예상이 힘들다. 연계작품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추론을 하지만 실제로 좀 많이 어렵고 학생들이 기본 문학적인 거 혹은 이제 문법적인 독서 실력이나 이런 실력적인 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요거 자체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2문항이고 시험 범위가 제가 지금 안 실어놨는데 솔직히 독서고랑 비교하면 2배, 3배 요 정도 됩니다. 근데 독서고를 좀 보시면 뭐 제가 제목은 만만하게 봤지 그런데 쉽지만은 않지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쉬워요. 결단코 쉽습니다. 제가 독서고 담당을 하는 선생님은 아니기 때문에 독서고 담당을 하시는 채영쌤한테 제가 정보를 좀 얻어오고 저도 이제 시험 문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중간고사,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가 와부고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무조건 교과서 베이스예요. 와부는 고3 혹은 이제 고2 기출들을 낸다고 하면 여기는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 기출이고 모의고사도 고등학교 1학년 기출을 내고요. 독서 문제가 나올 때도 그 기출 문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있는 것보다 원 문제보다 쉽게 냅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니까 근데 그래도 못 푼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항도 25문항인데 사실 뒤에 4, 5 문제는 또 어휘가 나와요. 중간고사 때는 문법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확연히 좀 차이가 나서 제가 뭐를 선택하라고 감히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요. 너무 극과 극이라.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전략적으로 이제 독서고 내신을 따려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들어오는 학부모님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당연히 최상위권을 차지하려고 들어오겠죠. 근데 시험이 쉬워요. 그럼 당연히 쉽게 1등급 맞겠죠. 그럼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때 나쁘지 않게 공부하는데 저기 가면 1등 될 수 있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위권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시험 문제가 쉽기 때문에 중위권도 1~2달 빡세게 노력하면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위에서 실수 한번 잘못하면 깨지죠. 요런 이제 유불리가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물론 이제 학교 자체에서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학교 수준을 높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문제 자체는 한 10년 전에 전형적으로 나오던 내신 문제 그 정도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잠깐 예를 들어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와보고 1학년 이렇게 중간고사 시험 문제인데요. 문항 문제 한 문제입니다. 작자미상 유산가를 깔아놨는데 이걸 1학년 때 안 가르치거든요. 수능 특강에 있는 건데 요거 다 애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부단가는 유명한 거긴 하지만 요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를 통해서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를 이용하는 문제, 이해하는 문제를 낸 건데 요게 고난도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이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수능식 문제거든요. 딱 봐도. 그래서 와부고의 특징은 사실 국어 공부 자체가 내신 국어 공부 자체가 수능 국어 공부다. 쭉 이어가시면 1학년 때 엄청 힘들어하는데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훨씬 학습 부담이 덜해요. 학생들이 2, 3학년 올라가면 학원을 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게 바람직하죠. 사실은. 1학년 때 빡세게 공부해놓고 2, 3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와부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국어에 한해서는. 근데 이제 문법도 보시면 이제 1학기 중간고사인데 쉬워 보이죠. 쉬워 보이는데 함정을 다 깔아놨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선택지가 이렇게 짧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사실은 요 보기 안에 있는 이 한 단락을 문장으로 다 끊어가지고 이 문장들끼리의 공통점을 다 찾아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32문제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나마 이게 예년에 비해서 쉬워진 수준이에요. 올해 쉬웠던 겁니다. 올해 중간고사가. 독서고 한번 볼까요?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겁니다. 학부모님들도 아실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이라는 시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고 교과서의 시가 제가 알기로는 2~3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보고 똑같이 고르면 되는데 사실 요것도요. 10년 전부터 계속 나온 패턴. 수능에서 이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강사가 마음만 먹으면 여기 연계되는 작품 찍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품들도 생뚱맞은 게 아니고 다 유명한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감히 단언컨대 덕소고는 내신 때 집중하면 중하위권도 확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와북은 안 돼요. 와북은 6개월 걸립니다, 실제로. 근데 올라가면 사실 그 실력을 유지하는 건 맞다. 더 충격적인 건 사실 요 뒤에 건데, 이 독서고가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25문제를 냈는데 맨 마지막에 4문제, 그리고 앞에 한 문제가 더 있을 텐데 이게 어휘 문제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맥락적 의미도 아니고 사전적 의미예요. 그냥 단어 뜻 물어봅니다. 단어 뜻이에요. 사자성어 외우고 집어넣는 겁니다. 2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목이란 단어 뜻 알 수 있는가?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25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와북 학생들한테 말했더니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라고 했거든요. 쉽죠. 쉽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실하게 1등급을 맞출 수 있는가? 요건 좀 다른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올해는 윈터를 할 때 와북고1, 덕소고1, 예비고1들 다 같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덕소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 한 3, 4명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거 말고 정말 더럽게 공부 안 한다. 너 왜 이러냐 정말. 이래가서 학교 가서 망한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3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 상담했어요. 중간고사를 쳤습니다. 1등급이 나왔어요. 제가 그 학생한테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저랑 같이 있는 조교 정도, 아니 선생님 어떻게 1등급이 나오죠 얘가? 라고 하는데 1등급이 나왔어요. 계속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차이점이다.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이라서 참고 삼아 이제 그냥 아 요렇게 좀 다르구나 정도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덕소고는 국어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와북어보다는 좀 덜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별 설명인데 제가 실제로 하고 싶었던 말은 요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이거 이제 다산이나 다른 데 가시면 다 해요.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 어떻게 차이가 납니다. 좀 어렵습니다. 다 설명하고요. 이것도 다 설명합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댁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써놨거든요. 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정도. 네. 그래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요것도 이제 제가 다 써놨고 그리고 이제 저 잘 가르칩니다. 학생들 수강평도 다 써놨습니다. 네. 이거 좀 믿어주시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윈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라는 것도 붙여놨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게 틀에 박힌 설명이기 때문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는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등국어가 고등국어보다 엄청 쉽고 고등국어가 이렇게나 어렵다. 이건 왜 그러냐면 중학교부터 국어에 투자한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다 영수만 했고 국어 공부는 안 하진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자, 등록하십시오. 요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아니, 한국 사람인데. 아기 때부터 말했던 모국어인데. 이거 왜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건 알겠는데 학원은 왜 다녀야 돼?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해야 할 말을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도 들어가 있고 뭐 당연히 트렌드도 있겠지만 2028 대입 개편 이후에 과목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특징적인 게 이제 수학에서 미적이 빠지고 수학에 대한 학습 부담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건 아닌데 그전보단 줄었고 과탐은 당연히 훨씬 줄었습니다. 요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 사실 통합사에 올라가면서 얘들이 좀 채울 거고 그리고 국어 영어가 이제 학습 부담, 여기가 학습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치동이나 학군지에 가보시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예전에 중3 1학년, 그러니까 중3 1학기부터 중3 내내 과탐을 돌립니다. 보통은. 과탐을 내내 돌려요. 선택과목까지 해서 고1 과학하고 선택과목까지 쭉 돌리는데 요게 이제 반년으로 줄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시간을 쏟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비워진 시간에 뭘 채워놓고 있냐? 국어를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발빠른 선택인데 아직 여기는 그렇진 않아요. 사실 이제 여름방학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국어가 개설돼가지고 쭉 달리는 게 생각보다 큰 트렌드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국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적어놨지만 모든 과목의 바탕이 되는 게 국어인데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정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어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학부모님들하고 저는 텍스트 세대이기 때문에 활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는 언어 영역이라고 묶어가지고 그냥 읽으면 풀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이 영상을 보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어떻게든 뭐 해야 되죠? 대학 가서 원서 읽고 책 읽으려면 글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질 거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더 저하되기 때문에 점점 더 까다로워질 거고 이게 이제 어제 수능에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두 번째는 이제 모국어 어렵게 낸다고 욕할 사람 없습니다. 수학 엄청 어렵게 내면 사실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사교육비 엄청 드는데? 깔 거고요. 영어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절대평가로 바꿔버렸죠. 근데 국어는 출제위원들도 한국어인데 혼자 공부할 수 있지 않아? 좀 어렵게 내도 되지 않아? 이거 모국어 어렵게 공부하는 거 괜찮지 않아?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우리나라밖에 이 언어를 안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지켜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건 뭐냐면 생각을 좀 바꿔보자. 이제 사실 국어라는 과목을 생각하실 때 하나의 과목이다라고 보통은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을 이치를 이해하는 것 중에 이제 과학이라는 게 있죠. 그 과학이라는 건 세상의 이치를 잘 이해하는 어떤 과목인데 그 안에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구과학도 있거든요. 얘를 같은 과목으로 인식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으로 인식하죠. 배우는 방법도 다르고 접근 방법도 달라요. 근데 국어는 사실 같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법, 문학, 독서 다 접근 방법이 다 달라요. 여기에 대한 생각 변화가 사실 매우 중요한 거고요. 사실 문법은 학부모님들 설명하기, 설득하기 아주 좋죠. 왜냐면 이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거다. 너 문법 못하면 학원 가서 문법 공부 좀 해라. 제가 문법 특강 깔면은 바로 빠르게 다 마감이에요. 이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거니까 학원을 보낼만 하다. 공부시킬만 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영역들도 새롭게 맞춰내야 되고 또 새롭게 암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거 오케이 인정.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겨요. 문학은 어렸을 때 책도 많이 읽히고 동화도 많이 읽히고 뭐 문화 체험도 많이 하고 그럼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소설 같은 거 던져주면 애들이 잘 읽을까요? 요즘 애들이 제일 못 읽는 게 소설입니다. 시나 다른 것보다 훨씬 못하는 게 소설이거든요.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이게 납득이 안 되시죠. 문학을 왜 못하는지. 읽으면 되는 건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읽고 쓸 줄 알지만 영문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영미문학에 대한 이해가 있을까요? 중세 영미문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중세 봉건시대, 그 봉건제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 시대에 대한 사회상도 알아야 되고 사회관계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애초에 접근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어근이 같지만 리터레이처과 리터러시 이건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거든요. 글자를 읽고 쓸 줄 안다고 해서 문학을 감상할 수 있는가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제가 이제 제시하는 건 뭐냐면 감상을 체계화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어떻게 감상하고 어떻게 읽어내고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런 걸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중학교 때 한 거 아닙니까? 중학교 때는 내신 때 작품이 나오면 밑줄 치고 암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만학의 근원이 시작되는데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왔을 때 못해요. 이걸 다시 가르치는 게 이제 문학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 학생들 정말 못합니다. 문학. 고3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요것도 적어놨거든요. No 발음, yes 적절. 이게 뭔 말이냐. 문학 문제를 낼 때 올바른 정답을 고르시 없습니다.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보기에 맞춰서 선택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감상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영화 시나리오도 문학이니까 기생충 같은 영화를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생충은 나는 그냥 봤는데 짜파구리 맛있게 먹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유튜브 보니까 엄청 심오하게 해석을 해요.
저런 해석도 있구나. 이게 원래 문학의 본질이죠. 다양한 해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정답을 골라야 돼요. 문학은 원래 애매모호한 게 본질입니다. 그래야 해요. 근데 정답은 명확해야 되죠. 그럼 요 간극을 어떻게 채울 거냐? 보기와 기준, 선택지에서 첫 번째 기준을 찾아낼 수 있는가? 기준에 적합하게 두 번째 선택지를 판별할 수 있는가? 무조건 올바른 게 아니라 자, 보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요 내용에 맞춰서 해석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요게 세 글자로 개연성이거든요. 요 개연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왜 못하냐? 책을 안 읽어서 장면을 떠올리지도 못해요. 상황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애초에 비디오로 다 주니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요즘 문학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 잠깐 보시면요. 제가 이제 영어는 사실 풀기 싫으실 거고 수학 문제는 더 못 푸시겠지만 요건 이제 우리나라 말이니까요.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학 기출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5번 선택지만 좀 봐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정훈의 탕군가라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위백규의 농가인데 자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하늘 삼긴 인의 궁을 설마 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이나 서러워의 무엇하리. 서러워의 무엇하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서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난해서 서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서러워해서 뭐 하겠냐? 뭐죠? 체념하는 겁니다. 어쩌겠냐? 요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위백규 농가를 보겠습니다. 위백규 농가는 사실 제가 보기를 잘라놨는데 보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작품은 작가가 이상적인 농촌상을 그려낸 작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이상적이라는 건 내가 도달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뭐라고 하냐면 면하는 세 달에 네 달에요. 이른벼에 패는 뭐가 곱난가? 5월이 언제 가고 7월이 반이다. 음력 7월이니까 딱 뭐죠? 추수월입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아마도 하느님이 너희 삼길째 날 위하여 삼기셨다. 이건 뭐냐면 여기 너희라는 게 면화 밑에 나오는 벼 요거거든요. 하느님께서 면화와 벼를 만드실 때 날 위하여 만드셨다. 그리고 이상적인 농촌상이니까 당연히 만족감의 정서가 있겠죠. 아이들이 5번 선택지를 딱 봤을 때 A는 당연히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예찬은 아니다 라고 확연하게 골라낼 수 있는데 요 뒤에는 보시면 예찬하는 건가 라고 헷갈려요. 예찬을 뭐라고 배우냐면 칭찬하는 것, 칭송하는 것 이렇게 배우거든요.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보시면 이 상황이 뭐냐면요. 공부 열심히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날 위해서 떡볶이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날 위해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네? 뭐 하는 거죠? 감탄하고 떡볶이를 만든 상황에 만족감을 느끼고 나에게 만족감을 주게 만든 엄마라는 대상에 예찬을 드러내는 거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예찬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능문학의 본질이고 이게 와보고에서 계속 나오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문학은 이렇게 보는 거다. 이제 제일 공감이 안 되는 게 사실 또 독서죠. 이건 뭐냐면 설명문입니다. 그냥 글을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보통 보실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사고 과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뒤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만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장과 선택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필이 없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사실 하는 이유는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 공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가져온 거고요. 읽어볼게요, 제가. 중요도는 웹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중요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고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들을 균등하게 나눠준다. 여기 찾아내야 되는 건 이게 받는 값의 합이다. 이게 포인트고요. 좀 더 읽어볼게요. 뭐 A의 값이 4고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된다면 각각 2가 보내진다. 이때 4문단이요. 하지만 두 웹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이에 댐핑 인자를 곱한 값이다. 이 댐핑 인자가 새로 나온 개념인데 이제부터 주의하셔야 됩니다. 댐핑 인자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을 합시다. 여기 딱 뭐가 걸리냐면요.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했다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댐핑 인자는 이동하는 비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걸까요? 이동하지 않는 비율과 관련된 걸까요? 이동하는 비율입니다. 이게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반영이라고만 했거든요.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댐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가령 그 비율, 이게 뭐냐를 뚫어야 돼요. 그 비율이라는 게 사실 요겁니다. 이동하지 않는 비율.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이면 댐핑 인자는 0.8이래요. 숫자가 다르죠.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골라내란 겁니다. 이게 쉬운 지문입니다. 댐핑 인자는 이동하는 비율이에요. 그럼 딱 선택지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가 커진다. 요 두 문장 잘 읽었으면 이게 정답이거든요. 요거 못 골라내면은 3번, 4번, 5번에 헷갈려 하다가 제가 딱 적어 놓은 요 4번. 받는 값과 다른 웹페이지들에 나눠주는 값의 합이다. 여기 헷갈리는 겁니다.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고 받는다고 한 것 같은데 저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무조건 헷갈리게 되는 거다.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고1들한테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와부고 1학년들이 여름방학 지나면 요 지문 가지고 수업을 하거든요. 실제로 당연히 많이 틀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지문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걸 연습을 고1 때부터 해야 고3에 올라가서 제대로 읽고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국어는 집 팔아도 안 된다. 진짜 많이 써요. 대치동에서도 많이 쓰고요. 집 팔아도 안 된다는 말을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그런 거죠. 고3이 돼서 재수생이 돼서 수능 직전에 집을 팔아도 안 된답니다. 고1부터 꾸준하게 해나가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요런 거고, 자, 그래서, 네. 요거는 사실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제 PR이니까. 제가 요거 이제 12월 12일에 어차피 윈터스쿨 프로그램 요거와 관련된 제가 이제 설명회를 또 할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의 장점이라든지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 뭐 요건 제 성적표입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네. 만약에 이제 강의가 궁금하시면 인스타나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맡겨주시면 집 팔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